현명한 부모님을 위한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다. 자녀에게 너무 많이 주지 마세요.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자랄 수 있을까요? 맞아요. 우리는 보통 아이들에게 이런 말을 하죠. 나는 너에게 다 줄 거야. 좋은 교육, 용돈도 많이, 비싼 옷, 멋진 집까지. 하지만 이런 것만 준다면 아이가 정말 행복할까요? 73세 최정순 씨는 평생 자녀를 키우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자식에게 모든 것을 바쳤어요. 그런데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무슨 말을 했냐면요. 엄마는 나한테 아무것도 안 줬다고요. 최정순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집도 사고 사업 자금도 줬는데 말이죠. 심지어 손주 양육비도 지원했어요. 그때 깨달았죠. 아,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알겠구나 하고요. 그게 아니었어요. 여러분도 이런 고민 해보셨죠? 맞죠? 내 아이에게 무엇을 줘야 할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나는 과연 이렇게 사랑해야 할까 고민했어요. 오늘은 진짜 현명한 부모님의 비결을 알아봅니다. 알려드릴게요. 단 3가지를 주세요. 이 3가지만 준다면 아이는 평생 행복할 거예요. 살아가는 힘이 될 거예요. 무엇보다 부모님도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지 않을 거예요. 자식이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모습을 보면 알게 될 겁니다. 자세한 이야기 전에 영상 제작 과정도 잠깐 말씀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가끔씩 꼭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영상들이 더 많아요. 빨리 받아볼 수 있으니까요. 자, 지금 바로 시작합시다. 72세 김미자 씨의 이야기부터 시작할게요. 이야기해 드릴게요. 김미자 씨는 정말 예쁘고 착한 분입니다. 딸이 한 명 있어요. 딸은 공부도 잘하고 성격도 좋아서 주변 사람들이 모두 좋아했어요. 부러웠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딸이 자라면서 김미자 씨와 딸 사이가 점점 멀어졌어요. 처음엔 대학에 들어가서 기숙사 생활을 했죠. 당연히 그럴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졸업하고 나서도 상황은 똑같았어요. 딸이 집에 오는 횟수는 줄고 다른 집에 가는 횟수는 늘었죠. 점점 줄었어요. 심지어 전화도 안 받았죠. 김미자 씨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내가 딸에게 뭘 잘못했나? 이렇게 사랑하는데 왜 딸이 나를 멀리할까? 더 충격적인 건 딸이 곧 결혼한다는 거였어요. 때가 된 거죠. 김미자 씨는 처음 약혼자를 만났을 때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일을 잘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딸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판단했죠. 그래서 딸에게 말했어요. 그 사람 말고 다른 사람을 만나보는 게 어때? 딸은 차갑게 대답했어요. 엄마, 제 삶에 끼어들지 말아요. 딸의 반응은 어땠나요? 딸은 냉담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제 삶에 간섭하지 마세요. 김미자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간섭이라니요? 제가 딸을 사랑해서 한 말인데요. 그걸 간섭이라고 부르나요? 하지만 딸은 김미자 씨 말을 듣지 않고 결혼을 계속했어요. 김미자 씨는 마지못해 결혼식에 참석했어요. 참석했지만 편하지 않았죠. 결혼 후에도 문제가 계속됐습니다. 딸이 아이를 낳았지만 관계는 변하지 않았어요. 김미자 씨는 손주들의 교육 문제도 이야기했어요. 저는 의견을 냈어요. 아이를 너무 버릇없게 키우면 안 된다고요. 우리 때는 이렇게 자녀를 키웠다고 말했죠. 도와주러 며칠 와줄까? 그럴 때마다 딸은 점점 더 냉담해졌어요. 명절에도 만나기 어려웠고 제가 전화해도 바쁘다며 전화를 끊었어요. 결국 작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김미자 씨가 갑자기 저에게 전화의 병이 났다고 했죠. 하지만 딸은 오지 않았어요. 나중에 알게 됐는데 딸은 엄마가 관심을 끌려고 거짓말한다고 생각했대요. 맞아요. 그때 김미자 씨가 처음 깨달았죠. 아, 나는 딸을 잃었구나. 병원에 혼자 누워 있으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지? 딸을 사랑하는데.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며칠 후 옆집에 사는 65세 임지경 씨가 병원에 와서 저를 찾아왔어요. 임지경 씨도 아들이 한 명 있어요. 저는 우리 엄마와 정말 친해요. 그래서 김미자 씨에게 물었죠.
임지경 씨는 어떻게 아들과 그렇게 잘 지낼 수 있나요? 엄마와 가까운가요? 왜 제 딸은 저를 피할까요? 임지경 씨의 답변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그분이 뭐라고 했을까요? 김미자 씨, 딸을 진심으로 믿어본 적 있나요? 정말로 믿었나요? 그걸 믿어본 적 있나요? 김미자 씨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사랑하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요. 그렇지 않나요? 임지경 씨가 자신의 경험을 나눴습니다. 아들이 고등학교 2학년 때 시작되었어요. 공부에 관한 일이었죠. 갑자기 아들의 성적이 떨어졌습니다. 맞아요. 다른 부모들은 어떻게 할까요? 저는 바로 학교에 보내거나 혼낼 거예요. 전 그런 게 무서웠어요. 하지만 임지경 씨는 달랐습니다. 혼자 아들과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저는 그 점을 나눴습니다. 무슨 일이니? 엄마한테 말해보렴. 아들은 잠시 머뭇거리다 말했어요. 엄마, 요즘 힘들어요.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공부도 즐겁지 않아요. 미래가 걱정돼요. 시할머니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아들이 스스로 걱정하고 있었어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임지경 씨가 그때 했던 말이 정말 대단했어요. 엄마가 너는 스스로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어요. 엄마를 믿으라고요. 너는 충분히 지혜롭고 강한 아이야. 너도 그걸 알고 있어. 아들은 그 말을 오랫동안 들었어요. 아들은 울었고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저도 노력할게요. 정말 대단한 일이 있었어요. 6개월 후 아들의 성적이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정상뿐 아니라 더 좋아졌어요. 무엇보다 아들은 자신감을 되찾았어요. 지금 아들은 의사가 되었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아들은 여전히 엄마와 모든 걸 의논한다는 거예요. 맞아요. 아이를 믿는 엄마의 마음이 아들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이건 아들이 결혼식 날에 했던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듣고 김미자 씨는 이해했죠. 그는 딸을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늘 차가운 정장만 입고 믿어주지 못했어요. 걱정하고 간섭하며 자기 생각만 했죠. 아이를 억압했어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자녀를 사랑하고 믿으시나요? 그 차이를 아시나요? 믿음이란 뭘까요? 저는 아이가 실수할 수 있음을 믿는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아이가 넘어져도 스스로 일어설 수 있다고 믿는 거죠.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의 선택을 존중하고 기다려주는 것. 맞아요. 김미자 씨는 그때부터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시작이었죠. 딸에게 전화해 사과했어요. 엄마가 잘못했어. 네 마음을 이해하지 못해. 미안해. 처음에 딸은 믿지 않았지만 김미자 씨는 진짜 변했어요. 딸이 그걸 알게 되면서 점점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모든 게 시작됐죠. 지금은 어때요? 우리는 매주 한 번 만나 차를 마셔요. 아이들도 할머니를 아주 좋아해요. 김미자 씨는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딸을 믿으니까 딸도 나를 믿어요. 날 믿어줘요.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하든 서로 믿고 의지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의 본질입니다. 그것이 힘이에요.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첫 번째 선물은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선물은 무엇일까요? 68세 박영희 씨의 이야기를 통해 알아봅시다. 박영희 씨는 평생을 자녀들에게 바쳤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나눴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했어요. 두 아들과 딸을 키우며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죠. 남편이 일찍 돌아가셔서 혼자 살며 자녀들을 키워야 했어요. 아이들 학비를 대느라 밤낮 없이 일했죠. 저는 철저히 준비했어요. 퇴직연금을 제대로 샀습니다. 더 많이 할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아이들에게 부족하다고 느꼈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했어요. 아이들이 자라서도 마찬가지였죠. 큰아들이 결혼할 때 3억 원을 전세금으로 줬어요. 아이를 위해 준비했죠. 둘째가 사업을 시작할 때도 5천만 원을 줬어요. 그 돈을 빌려준 거예요. 딸이 결혼할 때는 결혼 선물과 혼수도 완벽하게 준비했죠. 박영희 씨는 자부심을 느꼈어요. 저는 자녀들을 위해 정말 많은 걸 했어요. 온 마음을 다했죠. 이제 자녀들이 저를 돌볼 거예요. 그런데
아시죠? 작년에 박영희 씨가 갑자기 병이 났어요. 병원에 입원했을 때 무슨 일이 있었나요? 깨어났는데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어요. 큰아들은 일이 바쁘다고 했어요. 이해했죠. 둘째는 사업이 어렵다고 했어요. 저도 이해했어요. 딸은 어린아이를 돌봐야 해서 못 온다고 했어요. 역시 이해했죠. 박영희 씨는 병원에서 혼자 누워 눈물을 흘렸어요. 평생을 그 아이들을 위해 살았는데 말이에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더 충격적인 건 퇴원 후 박영희 씨가 자녀들과 연락했을 때였어요. 모두 바쁘다는 핑계로 만나지 않으려 했어요. 명절에도 상황 때문에 못 온다고 했죠. 박영희 씨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내가 이렇게 많이 해줬는데? 이게 내가 받아야 할 대우인가요? 어느 날 제 옆집에 사는 71세 최순자 씨가 박영희 씨를 만났습니다. 최순자 씨는 전혀 반대 상황에 있었습니다. 제 아이들은 매주 여기로 옵니다. 심지어 명절에도요. 온 가족이 모입니다. 저는 박영희 씨에게 물어봤죠. 왜 최순자 씨는 자식들에게 그렇게 하는 걸까요? 많이 하셨나요? 최순자 씨의 대답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저는 자식들에게 많이 해준 게 없어요. 아니요. 오히려 저는 많이 받았답니다. 저는 그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자식들에게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아이들이 더 많이 한다고요? 잘해주겠다고 하지 않았나요? 최순자 씨가 설명했습니다. 아주 오래 전부터 시작됐어요.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제가 직접 모든 일을 했죠.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시켰어요. 설거지하고 옷 개는 일도 시켰고 심지어 청소도 도와달라고 했어요. 처음에 아이들은 그걸 싫어했죠. 엄마, 왜 우리가 이걸 해야 해요? 어떡하죠? 다른 아이들은 그렇게 안 했어요. 하지만 최순자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았죠. 우리는 가족이니까 서로 도와야 해요. 당신도 이 집의 중요한 구성원이에요. 아이들이 중학생이 되자 용돈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 용돈은 스스로 벌게 했어요. 신문 배달도 하고 아르바이트도 했죠. 그렇게 할 수 있었답니다. 돈의 가치를 알아야 해요. 대학 등록금의 절반은 장학금으로 충당됐습니다. 나머지 절반은 대출을 받아서 다녔어요. 제가 공부하는 만큼 책임져야 하니까요. 박영희 씨는 매우 놀랐습니다. 그럼 아이들은 엄마를 원망하지 않나요? 최순자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그랬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정말 멋진 이야기가 그 뒤에 이어졌습니다. 최순자 씨의 큰아들이 자라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엄마 덕분에 저는 독립적인 사람이 되었어요. 둘째 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엄마가 책임감을 가르쳐 주셨어요. 덕분에 지금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막내 아들도 말했습니다. 엄마가 정말 멋진 선물을 주셨어요. 그건 바로 자립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바로 그거예요. 최순자 씨의 자녀들은 지금 모두 독립해서 성공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저는 정말 엄마를 사랑하고 존경한다는 거예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연락을 꼭 해요. 명절에는 온 가족이 모이고 저는 엄마를 섬깁니다. 무엇보다 엄마께 진심으로 감사드려야 해요. 박영희 씨는 그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걸 깨달았어요. 아, 저는 완전히 반대로 했어요. 남편은 자식들을 위해 모든 걸 했고 저는 아이들에게 모든 걸 줬죠. 아이들이 어려움을 겪을까봐 두려워서 제가 다 해줬어요. 걱정돼서 모든 걸 포기했죠. 결과는 어땠나요? 아이들은 받은 걸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희생에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끝났습니다. 대신 더 많은 걸 요구했죠. 끝났습니다. 여러분, 이건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건 선물이었어요. 문제는 자녀에게 스스로 해보고 책임질 기회를 주는 겁니다. 기회를 줘야 해요. 많은 부모들이 이 실수를 합니다. 저는 아이들을 너무 사랑해서 다 해주고 싶었어요. 아이들을 위해 다 해주고 싶었고 어려움이 있을까봐 미리 준비해주고 어려움을 없애주고 싶었죠. 하지만 이건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아이들의 성장 기회를 빼앗고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을 빼앗는 겁니다. 성장할 기회를 막는 거예요. 75세 한미숙 씨의 경우를 봅시다. 한미숙 씨의 아들은 올해 40살입니다. 제가 성인이 되었는데도 엄마는 저를 위해 모든 걸 하세요. 엄마가 제 은행 계좌도 관리하십니다. 아내와 갈등이 있으면 엄마께 중재를 부탁할 수도 있어요. 엄마가 많은 도움을 주셨죠. 엄마는 숙제도 도와주셨답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아들은 혼자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저는 할 수 없어요. 문제가 있으면 항상 엄마에게 말합니다. 엄마에게 의존하죠. 40대가 넘었지만 마음은 아직 어린아이 같습니다. 똑같아요. 한미숙 씨는 지금 그걸 후회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들을 망쳤어요. 아들에게 너무 많은 걸 해줬어요. 반면 부모는 자녀에게 기회를 줘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릴 때부터 스스로 일을 하는 아이들은 습관이 생기고 성장하며 책임감 있는 어른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부모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려야 합니다. 자녀에게 기회를 주세요. 그게 무엇일까요? 우선 아이가 할 수 있는 일부터입니다. 이건 대신해 줄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둘째, 아이가 실수하더라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셋째, 적절한 책임을 맡기세요. 그게 바로 권한을 주는 거예요. 물론 아이가 힘들어하는 걸 보면 마음이 아프죠. 바로 도와주고 싶지만 인내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이건 자녀의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독립적이고 책임감 있는 아이가 더 잘 해낼 거예요. 맞아요. 최순자 씨가 이렇게 말했어요. 아이에게 물고기를 주지 말고 낚는 법을 가르치라고. 아이에게 낚시하는 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평생 의존하지 않고 살 수 있어요. 오늘부터 시작할 수도 있어요. 자녀에게 스스로 해볼 기회를 주세요. 성장할 기회를요. 제발 제 아이에게 기회를 주세요. 처음엔 어려울지 몰라도 나중엔 감사하게 될 거예요. 어머니께서 제게 가장 좋은 선물을 주셨고 저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당신이 제게 주셨어요. 이제 세 번째로 자녀에게 꼭 해줘야 할 이야기를 할게요. 74세 조명자 씨의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조명자 씨는 두 아들을 둔 분입니다. 두 아들 모두 공부도 잘하고 인격도 훌륭했어요. 정말 대단하죠. 조명자 씨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를 키웠다. 너희는 성공해야 한다. 해야 할 일은 1등 하는 것이다. 남들보다 더 잘해야 한다. 그 아이들은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항상 1등을 하고 명문대에 입학했죠. 저는 대학에 갔고 좋은 회사에 취직했어요. 조명자 씨는 매우 자랑스러웠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잘 키웠어요. 제 아들들은 훌륭해요. 하지만 몇 년 전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 일이 시작됐어요. 큰 아들이 직장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고 술을 자주 마셨어요. 사소한 일에도 짜증을 내고 가족에게도 화를 냈죠. 둘째 아들은 더 심각했습니다. 승진에서 제외돼서 매우 우울했어요. 왜 이렇게 실패했을까 자책했습니다. 조명자 씨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두 아들 모두 겉으로 보기엔 성공했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하는 걸까요? 더 충격적인 건 작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큰 아들이 갑자기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나는 행복하지 않아. 내가 뭘 원하는지도 몰라. 둘째 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왜 사는지 모르겠어. 그냥 남들이 시키는 대로만 할 뿐이야. 조명자 씨의 마음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지금까지도 그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요. 자신은 아이들을 잘 키웠다고 생각했지만 아들들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상담센터에서 한 사람을 만났어요. 70세 이선희 씨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선희 씨의 아이들도 비슷했죠. 궁금해서 물었어요. 이선희 씨는 어떻게 아이를 키웠나요? 그 질문을 해본 적 있나요? 이선희 씨의 대답은 정말 멋졌어요. 아이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넌 이미 잘 자라줬어. 네가 너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소중해. 지금처럼 소중할까? 조명자 씨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럼 아이가 더 노력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겠죠?
이선희 씨는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큰딸이 초등학교 3학년 때 시험에서 낮은 점수를 받고 울었어요. 저는 집에 갔어요. 다른 부모들은 어떻게 할까요? 왜 공부 안 하냐고 물으며 꾸짖겠죠. 분명 그랬을 거예요. 하지만 이선희 씨는 딸을 꼭 안아주며 이렇게 말했어요. 괜찮니? 엄마는 네가 최선을 다한 걸 알아. 점수가 중요해? 넌 엄마에게 가장 소중한 아이야. 딸은 그 말을 듣고 더 크게 말했어요. 아이는 울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딸은 스스로 공부를 시작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엄마는 아이를 있는 그대로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엄마는 아이가 노력할 거라는 걸 알았어요. 높은 점수를 받아야 사랑받는 게 아니란 걸 알았죠. 그리고 딸 점수도 좋아졌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아이가 자신감을 갖게 된 거예요. 그게 가장 소중한 거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게 됐어요. 이선희 씨는 다른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했고 성공했어요. 우리 아들이 운동 경기에서 저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최선을 다했으니까요. 나는 해냈어요. 막내가 그림 대회에서 상을 받지 못했어요. 가끔은 내 그림이 제일 예쁠 때가 있죠. 해냈어요. 이제 이선희 씨 자녀들은 어떻게 지내나요? 모두 자신감 있는 어른들이에요. 저는 성장했어요. 실패 후에도 다시 일어설 힘이 있어요.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해요. 다 끝났어요. 조명자 씨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야 이해했어요. 조건부 사랑을 아이들에게 주셨어요. 저도 그랬어요. 당신은 네가 1등일 때, 성공했을 때만 사랑받았어요. 그 말의 마음이. 여러분, 이게 세 번째예요. 선물이었어요. 그게 바로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아이가 어떻게 생겼든 그대로인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많은 부모님들이 이런 실수를 해요. 아이가 열심히 공부하면 사랑할게. 잘 행동하면 사랑할게. 당신이 성공하면 자랑스러울 거야. 이런 메시지를 보내죠. 그런데 이건 조건부 사랑이에요. 아이에게 독이 돼요. 아이들은 어떻게 조건부 사랑을 받아들일까요? 효과가 있을까요? 저는 항상 걱정해요. 실패가 너무 두려워요. 당신 가치를 성과로만 평가하니까요. 효과가 있죠. 윤복순 씨, 67세 딸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 경우에요. 어릴 때부터 1등이어야 사랑받는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런 생각으로 자랐어요. 30대 중반이지만 아직도 작은 실수를 해요. 그래도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죠. 엄마가 실망할까봐? 보세요. 너무 무서워요. 부족하면 사랑받을 수 있을까? 너무 걱정했어요. 윤복순 씨는 지금 그걸 후회하고 있어요. 딸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전한 것 같아요. 반면에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는 아이들은 어떨까요? 자존감이 높아요.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용기가 있어요. 자신을 사랑할 줄 알기에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람은 사랑할 수 있어요. 김순덕 씨, 73세 아들이 그래요. 바로 그런 경우예요. 어릴 때부터 엄마의 보물이었어요. 사업이 실패해서 힘들다는 말을 들으며 자랐어요. 어려운 상황이지만 절망하지 마세요. 엄마가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했어요. 엄마가 그 사랑을 줬기에 나도 나를 믿을 수 있어요. 네. 다시 시작할 힘이 충분해요. 무조건적인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아이가 성공해서만 기뻐하지 마세요. 맞아요. 아이가 실패해도 사랑받아요. 그게 사랑이에요. 아이의 존재 자체를 소중히 여기세요. 맞아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첫째, 아이가 실패할 때 더 크게 자라게 하세요. 그게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괜찮니? 엄마가 네가 최선을 다했단다라고 말해주세요. 그걸 알아야 해요. 둘째, 아이의 노력을 인정하세요. 그게 바로 주는 거예요. 결과보다 과정을 칭찬하세요. 열심히 했구나. 그 마음이 정말 아름다워요. 셋째, 자주 아이에게 말해주세요. 맞아요. 너는 엄마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야. 어떻게 보여도 엄마는 너를 사랑해. 사랑해. 이런 말들이 아이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요. 그럼 아이가 어떻게 될까요? 아이는 안전함을 느껴요. 자신감이 생겨요. 무엇보다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 후 조명자 씨는 아들들에게 말했어요. 모든 게 변하기 시작했어요. 미안해 엄마. 나는 조건부로 사랑했어. 이제부터는 네가 어떻게 보여도 사랑할게. 처음에는 아들들이 부끄러워했어요. 하지만 점차 마음을 열었어요. 시작됐어요. 이제 엄마와 진솔한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네, 첫째 아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이제 진짜 사랑이 뭔지 알겠어요. 어떻게 보여도 사랑받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게 있다는 걸 알고 마음이 편해졌어요. 모든 게 더 쉬워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그게 힘이에요. 세 번째로 아이에게 줄 수 있는 선물이죠. 아이가 성공하든 실패하든 사랑하세요. 아이의 존재 자체를 소중히 여기세요. 이건 아이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에요. 선물이죠. 지금까지 아이에게 줘야 할 세 가지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믿음, 기회, 그리고 무조건적인 사랑.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실천하기가 정말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머리로는 알지만 실제 상황이 닥치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요. 69세 정미자 씨의 진솔한 고백이에요. 들어보세요. 정미자가 며칠 전에 이런 강의를 했어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이제부터는 제 딸을 믿고 기회를 줄 거예요. 무조건적인 사랑을 해야 해요. 그런데 집에 돌아가니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깼나요? 딸이 시험에 떨어졌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미 들었어요. 그때 정미자의 입에서 나온 말이 뭐였나요? 뭐라고 했죠? 알고 있어요. 왜 미리 준비하지 않았냐고. 이제 뭘 할 거냐고? 말이 끝나자 정미자가 말했어요. 후회한다고요. 또 똑같은 짓을 한다고. 왜 변화가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비슷한 경험 있으신가요? 좋은 교육받고 마음 먹어도 현실은 똑같아요. 그렇게 행동하게 되죠. 왜냐하면 오랫동안 형성된 습관 때문이에요. 수십 년 그렇게 살아왔는데 어느 날 아침에 변하지 못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진짜 변화를 이룬 부모님의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75세 서경심 할머니의 놀라운 변화입니다. 이야기가 있어요. 서순심은 평생 자식 생활에 간섭하며 독선적인 어머니였어요. 아이들은 서순심을 피하기 시작했어요. 그 정도였어요. 하지만 2년 전부터 모든 게 완전히 변했어요. 아이가 최우선이고 사랑 때문에 모든 걸 해요. 너무 가슴 아파요. 이 변화는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서순심은 이렇게 말했어요. 작은 것부터 시작했어요. 제일 먼저 한 게 뭐죠? 말하기 전에 3초 기다리기 같아요. 아이가 말할 때 바로 대답하지 마세요. 3초 동안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 3초 동안 생각했어요. 지금 할 말은 아이에게 신뢰를 주려는 거예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아이에게 기회를 주는 거죠. 무조건적인 사랑을 선언하는 말인가요?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아이가 잘못했을 때 바로 왜 그랬니? 하고 말하고 싶었죠. 하지만 3초 기다린 후 이렇게 말했어요. 힘들었구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요? 멋진 일이 일어났어요. 아이가 스스로 해결책을 찾게 됐어요.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엄마에게 정말 고마워요. 두 번째로 한 일은 매일 한 번씩 칭찬하는 거예요. 아무리 사소해도 매일 칭찬했어요. 오늘 일찍 일어났구나. 전화해줘서 고마워. 목소리가 정말 맞구나. 처음엔 아이들이 어색해했어요. 엄마가 왜 이러지? 하지만 점점 모든 게 풀리기 시작했어요. 세 번째로 한 일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거였어요. 진심 어린 인정이었죠. 과거에 저질렀던 실수를 솔직하게 말했어요. 엄마가 네 삶에 너무 간섭했어. 정말 미안해. 엄마가 너의 마음을 몰랐어. 처음엔 아이들이 놀랐어요. 엄마가 나를 생각한다는 걸 알았거든요. 하지만 진심이 전해지자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서순심은 이 작은 변화를 6개월 동안 이어갔어요. 결과는 자식과의 관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처음엔 정말 힘들었지만 작은 것부터 차근차근 바꾸세요. 저도 밖에 나가서 할 수 있었어요. 71세 김영선도 같은 방법으로 변했죠.
김영선이 정한 규칙은 하루에 3번 아이에게 긍정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랑해, 고마워. 이 3마디를 하루에 적어도 한 번씩 꼭 말하세요. 저도 꼭 하겠다고 다짐했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차 자연스러워졌어요. 그리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죠. 아이들도 엄마에게 긍정적인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엄마, 고생 많으셨어요. 엄마 사랑해요. 고마워요. 지금도 김영선은 그때를 생각하면 눈물이 난다고 말해요. 작은 변화가 큰 기적을 만들 수 있어요. 저는 몰랐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완벽하게 바꾸려 하지 마세요. 작은 일부터 한 걸음씩 시작하세요. 구체적인 실천 방법 알려드릴게요. 먼저 말하기 전에 3초 기다리세요. 아이가 말할 때 바로 대답하지 마세요. 서두르지 말고 3초간 생각하세요. 지금 아이에게 하려는 말이 도움이 될지 생각하세요. 두 번째, 매일 한 번 무조건 칭찬하세요. 아무리 작은 일이어도 칭찬하는 건 좋아요. 오늘도 건강해서 고마워요. 내 목소리를 들으니 정말 기뻐요. 화요일에는 일주일에 한 번 사랑을 표현해 보세요. 부끄러워도 꼭 해보세요. 이것이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에요. 수요일에는 하루에 한 번 아이가 스스로 선택하게 해주세요. 그게 존중이에요. 제가 결정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이 맞다고 생각해요. 목요일에는 실수했을 때 사과하세요. 완벽한 부모는 없어요. 잘못했으면 솔직히 인정하세요. 이 5가지를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런 일이 분명 생길 거예요. 처음에는 부끄럽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아요. 절대 아니에요. 최소 3개월은 꾸준히 해보세요. 그러면 아이들도 변하기 시작할 거예요. 맞아요. 68세 박정 씨가 이렇게 말했어요. 아이를 바꾸려 하지 말고 먼저 자신을 바꾸라고요. 모든 게 변하면 아이들도 변할 거예요. 모두 기억하세요. 아이를 바꾸는 것은 자신을 바꾸는 것이기도 해요. 모든 것은 거기서부터 시작해요. 제가 먼저 믿고 기회를 줬어요. 무조건 사랑한다면 아이는 변할 거예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바로 시작할 수 있어요. 오늘부터 작은 변화들을 시작해보세요. 3개월 후면 아이와의 관계가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아이가 먼저 다가올 것이고 당신은 정말 고마워할 거예요. 변화를 뚜렷하게 느낄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미 너무 늦었나 봐요. 우리 아이가 다 컸어요. 78세 한북이 씨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도 그랬어요. 한북이 씨 아들은 50살이었어요. 모든 게 끝난 것 같았죠. 평생 어머니와 거리를 두고 살았어요. 그렇게 살아왔어요. 한북이 씨는 포기하고 싶었어요. 지금 와서 바꾼다고 뭐가 달라질까? 이미 너무 늦었어요. 아들은 분명 날 피할 거예요. 하지만 2년 전에 용기를 내서 시작했어요.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몇 마디 말을 건넸죠. 해냈어요. 아들아, 미안해. 처음에 아들은 당황한 듯 했어요. 왜 갑자기 엄마가 미안하다고 하지? 받아들여야 할까? 한북이 씨가 계속 이야기했어요. 엄마가 널 믿지 않았어. 기회를 주지 않고 한 길만 강요했어. 넌 해냈어. 나는 조건 없이 너를 사랑해. 아들은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침묵했어요. 아무 말도 안 했죠. 그리고 아들이 엄마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그날 이후로 놀라운 변화가 시작됐어요. 시작된 거예요. 아들이 점점 마음을 열고 있어요. 한 달에 한 번 전화해서 안부를 확인해요. 시작된 거예요. 6개월 후 직접 찾아왔어요. 엄마와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눴어요. 서로 마음을 터놓았죠. 지금은 어때요? 매주 만나 차를 마셔요. 아들이 먼저 엄마를 만나고 싶어 해요. 계속 연락할 거예요. 한북이 씨가 말했어요. 늦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진심은 메시지를 전할 수 있어요. 모두 기억하세요. 사랑은 나이가 없어요. 변하는데 특정한 때는 없어요. 아이가 몇 살이든 상관없어요. 20대, 30대라도 부모의 진심 어린 사랑은 전해져요. 너무 늦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오히려 나이가 들면서
부모님의 중요함을 깨닫게 돼요. 더 깨어있게 돼요. 이제 자식들이 부모 마음을 이해해요. 그럴 나이가 된 거죠. 이제 진짜 시작하기에 더 좋은 시기일 수도 있어요. 74세 이영덕 씨의 사례를 보세요. 이영덕 씨와 딸의 관계가 회복됐어요. 평생 멀어졌던 딸이 엄마의 변화를 봤어요. 그걸 보고 마음을 열었어요. 누가 엄마가 이렇게 변할 줄 알았겠어요? 정말 대단해요. 마치 마침내 내 친엄마를 만난 기분이에요.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진심이에요. 그건 자식을 향한 진심 어린 마음이에요. 그럼 지금부터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알려드릴게요. 먼저 아이에게 전화하세요. 안녕. 그냥 내 목소리 듣고 싶었어. 그런 말 한마디면 충분해요. 둘째, 아이가 한 일 중 하나를 칭찬하세요. 엄마는 네가 그동안 열심히 한 게 자랑스러워. 건강해서 고마워. 셋째, 아이의 선택을 인정하세요. 엄마, 제가 직접 결정한 거니까 믿어주세요. 제 판단이 맞다고 생각해요. 넷째, 무조건적인 사랑을 표현하세요. 당신은 엄마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이 어떻게 생겼든 엄마는 당신과 당신의 친구를 사랑합니다. 다섯째, 과거의 실수를 인정하세요. 엄마도 잘못한 일이 있었어요.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죄송합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 봅시다. 시작해 볼까요? 완벽해지려고 애쓰지 마세요. 서툴러도 괜찮아요. 아이들은 부모가 완벽하길 바라지 않아요. 아니요. 저는 부모님의 진심을 원해요. 사랑받고 있다는 자신감을 느끼고 싶어요. 72세 김말순 씨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분은 최고의 선물은 돈이 아니라 사랑이라고 하셨어요. 믿음과 기회, 무조건적인 사랑을 물려주는 거죠. 저는 그걸 여러분께 드립니다. 정말 맞는 말입니다. 집이나 돈은 언젠가 사라질 수 있지만 부모님의 사랑은 평생 계속됩니다. 아이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힘이 되어주세요. 저는 그걸 여러분께 드립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용기를 내세요. 저는 그걸 여러분께 드립니다. 무엇보다 아이들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사랑이 그것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받은 아이는 다른 사람에게도 사랑받습니다. 당신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당신도 자녀에게 똑같이 사랑을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랑은 세대를 넘어 전해집니다. 오늘 시작하는 변화는 자녀에게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닙니다. 손주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증손주에게까지도요. 한 사람의 변화가 가족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당신이 그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하고 싶은 말은 자녀를 사랑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당신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요. 평생 자녀를 위해 살아온 모든 분들께 이제 당신도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자녀와 자신과 좋은 관계를 쌓으세요. 당신은 사랑 속에 살 자격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본 분들은 이미 좋은 부모입니다. 자녀를 더 사랑해 주세요. 당신 자신도 훌륭합니다. 이제 용기를 내세요.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하세요. 3개월 후 당신과 자녀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아이들이 먼저 당신에게 다가올 것이고 당신은 감사함을 느낄 거예요. 분명히 알게 될 겁니다. 엄마 덕분에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나는 살아있어요 라는 말을 듣게 될 거예요. 맞아요. 믿음, 기회, 무조건적인 사랑, 이 세 가지를 기억하고 오늘부터 실천하세요. 매일 따뜻하고 행복한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저도 그래요. 자녀와의 관계가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당신도 행복해지길 바랍니다. 오늘은 끝까지 당신과 함께 할게요.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